형님들, 어젯밤에 덕구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노인정 큰형님이? 아니, 건강하시던 양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약은 죽은 노인께 아니야. 누군가가 약을 바꿔치기 했어. 이건 분명 살인이야. 한 노인이 죽었습니다. 어딘가 수상한 죽음. 하지만 경찰도 의사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죠. 단 한 가지를 빼고는 그 아버지에게는 노인정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 이정자, 전직 열쇠수리공 최덕구, 전직 경찰 박만수, 전직 보험 설계사 김봉수. 과연 이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롭던 어느 노인정에서 일어난 한 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정. 오전 8시 30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이구, 춥네. 김봉수가 목도리를 풀며 들어섰습니다. 난로 옆 특등석. 그곳엔 늘 이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돋보기를 코에 걸친 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노인정을 다녔지만 영수가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늦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항상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형님 안 오셨네? 박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이네, 이런 거. 곧이어 정자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거 하나 샀는데 어디 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의자를 정리하고 신문을 펼쳐놓고, 그게 20년간 변하지 않은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전화해 볼까? 봉수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안 받네. 그때였습니다. 노인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최덕구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덕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수 형님.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뭐? 봉수의 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까 형님 집 앞 지나가는데 119 차가 서 있더라고요. 이웃분한테 들었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정자가 들고 있던 호빵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영수는 건강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 하루 세 끼 정확한 시간에 식사,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알람 맞춰놓고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는 사람. 의사가 뭐래? 급성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형님은 3달 전에 종합검진 받았어. 심장 이상 없다고 했다고. 그래도 돌아가셨대요. 노인정은 그날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난로만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영수가 앉던 자리, 그 빈자리를 네 사람은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곧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틀 후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3층, 이영수 빈소, 검은 리본이 달린 입구, 봉수, 만수, 정자, 덕구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들어섰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일찍 은퇴했고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그리고 노인정 친구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형님. 봉수는 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정에서 오셨죠? 상주석에 앉아있던 남자. 이도현 45세. 영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 완장을 두른 팔. 하지만 눈은 붉지 않았습니다. 네. 영수 형님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봉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자는 그 느낌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슬프지 않아. 30년간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한 정자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슬픔은 표면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되셔서.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약도 잘 챙겨 드셨고 운동도 하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였지만 봉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같은 약을 2번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말은 자책처럼 들렸지만 톤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톤이었습니다. 정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영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놓고 노트에 체크까지 하던 사람.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 상속 절차나 이런 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번거로운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가족 일이니까요. 봉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담배를 피러 나온 만수기에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해결돼요. 이영 만수 앞을 스쳐 지나가는 아들의 통화 소리였습니다. 얼굴은 웃음을 띠고 있었고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담배를 물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묵념을 올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봉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 생각했어.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 연기일 수도 있지. 덕구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슬픈 표현이 다르잖아.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연기도 아니야. 그럼 뭔데? 무관심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 아까 밖에서 담배 피는데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2억 어쩌고 통화하던데.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위화감은 진실의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발인 전날 밤, 정자는 덕구를 앞세워 어디론가 걷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죽은 영수의 집 문 앞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덕구가 물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볼 게 있어. 빨리 문 좀 따줘. 전직 열쇠 수리공 덕구. 덕구가 가느다란 철사줄과 납작한 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겨진 영수의 집 문은 단 3초 만에 열렸고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영수답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싱크대, 정리된 책상, 개어져 있는 이불. 그래도 끝까지 깔끔하게 사셨네.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정자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약 상자. 정자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일주일치 약이 칸칸이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점심, 저녁. 정자는 약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칸.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 드셨네. 마지막 날. 정자는 알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흰색 원형. 혈압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의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정자는 30년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약을 세고 분류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일, 수만 번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이 약의 무게, 질감, 코팅, 이거. 정자는 다른 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같은 약. 금요일 저녁, 같은 약.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정자는 핸드백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인이 있었습니다. 알파벳과 숫자 H205.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H205 약품.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혈압 강화제 마이너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맞습니다. 영수가 먹던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다른 칸의 약도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같은 흰색 원형. 하지만 각인이 달랐습니다. H207. 다시 검색했습니다. H207 약품. 심박 조절제 마이너스 베타 차단제 고용량.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색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약. 정자는 급히 다른 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205, 화요일 207, 수요일 207, 목요일 205, 금요일 207, 토요일 205.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심박 조절제, 고용량, 혈압약과 번갈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심장의 부담, 극심한 부담. 정자는 30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을 먹으면 언젠가는 심장이 멈춘다는 것을. 갑자기 예고 없이 급성 심장마비처럼 보이면서 이럴 수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약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봉수야,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영수 씨 집으로 와. 만수도 불러. 왜? 무슨 일인데? 정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수 씨, 사고로 돌아간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가 죽인 거야? 그날 밤 10시, 네 사람은 영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자가 약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봐, 약이 섞여 있어. 봉수는 돋보기를 쓰고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H205하고 H207. 다른 약이네. 207은 심박 조절제야. 고용량.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이랑 섞어 먹으면 심장이 감당을 못해. 서서히 손상되다가 어느 순간 멈춰. 급성 심장마비처럼 보이면서. 봉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증거 아니야? 경찰에 가야지.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직 경찰 박만숙, 아직 부족해. 왜? 약이 섞였다는 것만으론 안 돼. 형님이 실수로 섞었을 수도 있다고 할 거야. 영수 씨가? 절대 아니야. 정자가 반박했습니다. 나도 알지. 하지만 경찰은 몰라. 증거가 더 필요해. 만수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없이 봤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범인은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누가 약을 바꿨는지 알아야 해. 도연이겠지. 아들 말고 누가 있어. 추측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만수가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가자. 어디? 병원. 영수 형님 처방전 기록 확인해야지.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영수가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말했습니다. 이영수 환자분 처방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호자세요? 친구입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된대. 그럼 다른 방법 써야지. 40년간 이 동네 파출소에서 경찰 생활을 한 토박이 만수에게는 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뒷문에서 만수는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만수 아저씨, 고마워, 은지야. 간호사 은지는 만수의 친구 딸이었습니다. 이영수 환자분 기록 봤어요. 어떻게 돼 있어? 은지는 복사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근 3개월간 처방 변경 없어요. 계속 같은 약? 네. H205. 혈압약? 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H207은 처방 기록 없어요. 영수 환자분한테는 한 번도 처방된 적 없어요. 확실해? 네. 시스템에 다 나와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증거,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영수는 H207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상자에는 H207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아저씨, 이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저녁, 노인정에 4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만수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처방 기록 없어. H207은 그럼 누가 일부러 바꿔 넣은 거야. 봉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 새끼. 확실한 건 정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자기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덕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살인이네. 그래.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다음 날 봉수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4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력. 전국 1등 보험왕 출신. 그는 알았습니다. 살인에는 동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의 동기는 돈이라는 것을. 봉수는 예전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나야.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부탁 하나만 하자. 이영수라는 사람 보험 가입 이력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형님, 그거 개인정보인데요. 부탁이야.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타자 치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있네요. 이영수, 78세. 가입된 보험 뭐 있어? 기본 의료보험, 암보험,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6개월 전에 가입했네요. 봉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6개월 전? 네. 수익자는 아들 이도현. 보험금은 2억. 봉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그때부터였습니다. 약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봉수는 노트에 타임라인을 적었습니다. 작년 9월 종신보험 가입 수익자 아들, 작년 10월 약 교체 시작 추정, 올해 3월 이영수 사망, 보험금 2억,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정, 봉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험이야. 보험? 형님이 6개월 전에 종신보험 가입했어. 2억짜리. 수익자는 아들. 정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구나. 약 바뀐 시점이랑 보험 가입 시점이 정확히 겹쳐. 봉수는 손가락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수 형님은 보험 가입한 거 알았을까? 모르셨을 거야. 봉수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서류 대신 써줬을 거야. 아버지, 노후 대비용이에요. 이러면서. 그럼 형님은?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셨겠네. 그래. 정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2억 때문에 아버지를 분노, 슬픔, 배신감, 네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동기, 방법, 타이밍. 다 있어. 경찰 가야지.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왜? 증거가 간접적이야. 보험 가입했다고 살인은 아니잖아. 약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덕구가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이가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야 해. 이틀 후, 네 사람은 교대로 도연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봉수, 도연은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가 싶었는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봉수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도연은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누리 약국, 간판이 낡았습니다. 봉수는 1층 편의점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검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도연이 떠난 후 약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혈압약 좀 사려고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일반 혈압약밖에 못 드려요. 아, 네. 봉수는 약을 사는 척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까 나간 손님 단골이세요? 약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손님 약만 사세요. 봉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샀구나. 둘째 날은 만수. 도연은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인터넷 카페, 중고 거래 장소였습니다. 만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작은 상자를 주었습니다. 거래, 명백한 거래였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째 날은 정자. 도연은 또 다른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쪽. 정자는 도연이 나간 후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나간 손님 뭐 사셨어요? 손님,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정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약사는 잠시 망설이다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H207, 한 달치. 처방전은? 없었어요. 불법 아니에요? 약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더 묻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세 군데 약국에서 샀어. 봉수가 말했습니다. 다 처방전 없이 중고 거래도 했고, 만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약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정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씩 여러 곳에서 들키지 않게. 덕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경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충분해. 하지만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뭐? 도연이네 집. 거기 가봐야 해. 왜? 혹시 약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결정적 증거.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자.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정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사람은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덕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30평대, 거실, 방 2개. 빨리 찾자. 정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 서류, 잡동사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거실 책장을 뒤졌습니다. 봉수는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덕구는 화장실을 살폈습니다. 없어. 여기도 없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이상한데. 분명 남았을 텐데. 그때 정자가 외쳤습니다. 여기 침대 밑 박스 하나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약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H207, H207, H207 1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수는 약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증거로 가져가자.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누구야? 도연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꺼낸 박스, 손에 든 약 봉투,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봉수가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뭘 한 건지 다 알아. 불법 침입인 거 아시죠? 살인보단 가벼운 죄지.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이 약. 정자가 H207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수 씨는 처방받은 적 없어. 그런데 약 상자엔 있었지. 그건 6개월 전 보험 가입. 봉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약 교체. 우연이겠지? 증거 있어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추측만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만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약국 3군데 돌아다닌 거, 사진 있어. 중고 거래한 거, 영상도 있고. 덕구가 덧붙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들 전부 감식 들어가면 끝이야. 게다가 봉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처방 기록도 있어. 자네 아버지는 H207 처방받은 적 없다는 거.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감히. 봉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죽인 놈이 할 소리가 아니지. 증거도 없으면서. 있어. 만수가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 가득해. 자네 손으로 모은 증거.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늙은이들이 뭘 안다고. 영수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늙었으니까 모를 거라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더 쉬웠겠지. 봉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2억 때문에? 그게 자네 아버지 목숨값이야?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 한 푼 없이 나 혼자 크라고 했어. 대학도 혼자 다녔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라고? 웃기지 마.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돼? 자네 아버지 마지막까지 자네 자랑했어. 봉수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 됐다고, 자랑스럽다고.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해요. 약 먹을 때마다 자네가 챙겨준 거라고 고마워했어. 그만하라고. 자네가 죽이는 줄도 모르고. 아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불러. 잠깐.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왜? 정리할 게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주시면 도망갈 것 뻔해. 안 도망가요. 맹세할게요. 만수가 봉수를 말렸습니다. 형, 그냥 지금 신고하자. 하지만 도연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일. 예. 3일만 준다. 그 안에 자수 안 하면 우리가 직접 경찰 간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증거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덕구가 물었습니다. 진짜 자수할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시간을 줬어? 함정이야. 함정? 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망가게 만든 거야. 왜? 도망가면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구나. 그래. 그날 밤, 네 사람은 교대로 도연의 집을 감시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도연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시작이네.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살인 용의자가 도주 중입니다. 30분 후, 역에서 도연이 체포되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 피고인 이도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를 위한 묵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에서 봉수가 말했습니다. 끝났네. 그래.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억울함은 풀렸어.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수 씨, 보고 있죠? 우리 해냈어요. 덕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네 사람은 걸어서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끝까지 기억했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증명. 봉수가 영수의 자리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형님,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만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지켜줄 겁니다. 덕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친구니까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노인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잊어버리고 속기 쉽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랜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험은 무기가 됩니다. 기억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정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영수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난로 옆 특등석. 빈자리지만 빈자리가 아닌 곳.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등이 굽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머리가 허해져 힘없이 보여도 그분들의 인생 속에는 삶의 지혜라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륜은 무시 못한다 하는 거겠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